버터워스 필터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동평균 필터를 했습니다. 이동평균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간격이 꽤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딜레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밀 제어를 하시거나 로봇, 센서 등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1초에 데이터를 1000개 뭐 이렇게 받게 됩니다. 즉 0.001초에 데이터를 하나씩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런 딜레이 같은 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로봇을 움직이거나 기계를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딱 동작을 해놓는데 한참 뒤에 움직이고 이러면 곤란하겠죠. 또 나중에 이게 발산이라는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학 같은 분야를 다룰 때는 이동평균 필터를 쓰면 큰일 납니다. 특히 그런 센서 데이터에는. 그래서 이제 버터워스 필터라고 불리는 그 필터를 사용하시게 됩니다. 요 개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. 다만 이제 인공지능을 기계 같은 거에 결합시킬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경향성을 알려주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노이즈 제거를 해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공학 쪽에서는 특히 센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그 이동평균 필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. 버터워스 필터는 로우 패스 필터의 한 종류인데요.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여기서 약간은 좀 공학적인 개념이 나옵니다.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, 이제 뭐 공학 쪽 대학에 가시는 분들은 1학년 때부터 수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. 굉장히 재미없게 느껴지실 텐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는 걸 권장드려요. 세상에는 시간 계열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을 다른 도메인, 다른 어떤 형태,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훨씬 더 해석이 쉬울 수 있습니다. 이 라플라스 변환 중에서 이 시간 계열을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걸 우리 푸리에 트랜스폼,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고요. 이게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.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데이터가 이렇게 지글지글하고 지저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거를 우리 막 경향성을 알기 위해서 막 앞뒤 평균해주고 이렇게 해서 없앴죠.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요. 그런데 이 데이터를요,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단순해져요. 이렇게 경향성을 나타내는 낮은 주파수들이 몇 개 있고요. 이렇게 지글지글한 높은 주파수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. 이거 높은 주파수들, 지글지글 거리는 것들이 높은 주파수거든요. 이거 어떻게 없애요? 특정 주파수 이상을 다 0으로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럼 요거만 남으면 이런 경향성만 남겠죠. 요거 이렇게 자르는 것을 이제 컷오프 주파수라고 합니다. 그 컷오프 프리퀀시 혹은 차단 주파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은 세상이 되게 쉽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게 들어오는 데이터, 이게 나가는 데이터입니다. 이게 이제 필터된 데이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컷오프 주파수, 즉 어디까지 받아들여 줄까 주파수를 아주 높여 보세요. 그럼 이게 0이 될 거고 이게 0이 되겠죠, 당연히. 그러면 1이 돼 가지고 들어온 데이터와 나간 데이터가 똑같아지는 겁니다. 당연하죠. 주파수를 안 잘라버렸으니까. 대신 이거를 이제 낮게 자르기 시작하면은 이 숫자가 커지면서 많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컷오프 주파수 말고 이렇게 차수를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차수를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. 차수를 올리게 되면은 더 이렇게 완만해지고 경향성을 알려주는데, 요거 보시면 약간 뒤로 밀려 있죠? 대가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딜레이가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그냥 어설프게 배워갖고 막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이제 페이즈 딜레이가 있는데, 이 페이즈가 180도 이상 딜레이가 되면 안 됩니다. 제어 쪽에서. 그래서 차수가 하나 늘을 때마다 90도씩 이게 밀려요. 그래서 보통은 2차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. 2차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.
그래가지고 몇 차 필터를 쓰면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이상한 소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좀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차수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컷오프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실제 코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말이 많이 복잡해서 어려우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. 이건 보통 기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이 용어만 알아두시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. 혹여나 학습에 흥미를 잃을 정도로 어렵다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. 이 버터워스 필터를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여기서부터 기본 라이브러리 해주시고요. 제가 데이터를 한번 임의로 만들어 봤어요. 좀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이 정도로 사실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. 진짜 뭐 몇천 개, 몇만 개 이렇게 해야지 잘 나타나는 건 사실이나 지금 코딩, 구현, 원리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이거 다른 데서 좀 실습할 때 어떤 EMG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걸 좀 써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시만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노이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사이파이에서 이제 버터 그 다음에 L입니다. 로우 패스 필터 요거 두 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를 먼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. 여담인데요.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. 기기가 이렇게 1초에 몇 번 측정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합니다. 그 샘플링 프리퀀시의 절반이 이제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하는데요. 이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작아야 됩니다. 컷오프 프리퀀시가.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. 만약에 관심이 없으시면은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바꾸면 안 되고 어떤 제약이 있었는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요. 이제 버터를 쓰시게 되고 여기서 이게 차수입니다. 1, 2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컷오프 프리퀀시 넣게 되고 B타입의 로우 패스 필터니까 로우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로우 패스 필터에서 B, A 여기 나온 값을 넣으시고 마지막에 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필터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같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뭔가 잘 된 것 같으면서도 여기 초반부 데이터가 이상하죠? 실제로 이렇습니다. 왜냐 여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. 참고할 만한 데이터. 그래서 그리고 여담인데 이게 다 이제 딜레이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. 어떤 데이터가 처음 받자마자 그걸 필터 씌울 수는 없어요. 그건 인과율에 어긋나는 겁니다. 어떤 데이터가 있고 나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그 어떤 미래의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.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윈도잉이라는 기법을 좀 써주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보통 데이터를 바로 필터 씌우지 않고 좀 데이터를 돌립니다. 그 다음에 필터를 씌우는 게 일반적이에요. 로딩 같은 걸 좀 넣어 놓아야지 이런 이상한 것들을 좀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핵심은 이 중간에 좀부터 쓸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건 과학의 한계입니다. 과학의 한계라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를 그 인접한 부분만 다 확대해서 보면요. 확실히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딜레이는 무빙 에버리지 필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좀 약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버터워스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센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앞으로 기계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쓰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너무나 많습니다. 그냥 막 집어넣는데 이러다 사고 나거든요. 근데 사고 나는지도 모르는 사고 날 예정인 것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. 참 걱정이 됩니다.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워치 같은 거 적용하실 때 이런 거 쓰시면은 성능이 정말 좋아집니다. 근데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맨날 딴 데서 고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원인이 되니까
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특히 인공지능을 하시면서 기계 이런 쪽을 다루실 거면은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